안녕하세요. LA 정규스테이입니다. 자, 오늘 촬영 날짜는요, 2026년도 3월 11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가요, 오늘 그 10배 상승 확신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역대급 옵티머스가 곧 출시된다라는 얘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 그리고 텀리의 시장 평가가 지금 바닥이냐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장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 영상 녹음 소리를 들으시면서 좀 울린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요, 이 새 집에 와서 지금 제 영상 녹음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이상하게 좀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제가 카페트를 안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카페트를 깔아놓고 있는 곳이어서 좀 소리가 먹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번 집은 이게 또 층수도 3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자, 1층 아래쪽에 사는데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여러 방식으로 이제 울리지 않는 걸 찾고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더 좋은 상태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살필 것은요, 우리 이 선물 시장 봐야겠죠. 그리고 오일 가격 10년 물건이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전부 다 안 좋아요. 지금 선물 시장 피바다입니다. 보시면 다우가 1.05% 많이 빠지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 작은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S&P가 0.88입니다. 자, S&P가 0.88도 이것도 많이 오르는 거죠.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0.88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S&P와 나스닥이 똑같이 0.88이면요. 작은 숫자는 아니고 이 정도가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요. 내일 아마 뭐 2, 3%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선물 시장이 이렇게 극도로 또 안 좋아졌냐?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좋았잖아요. 그 분위기가 뭔가 잡히는가 했는데 자,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요. 지금 기름값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일이 이란이 생각보다 더 세게 나와요. 호르무즈 해협 쪽에 우리 미국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않겠다면서 더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또 일본 배도 침몰당했다는 소식 들리고 있고 아시아 태국 배인가요? 그 배도 지금 침몰당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모로 이 어떤 그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이 크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기름값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값 보세요. 93.49입니다. 이게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거든요. 93.49, 거의 95까지 왔고요. 근데 지금 그 브렌트유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거의 $100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일 가격이라는 게요. 그래요. 요동칠 때는요. 정말 요동을 심하게 치는데 이게 오히려 그냥 정상적이라면은 또 이 정부들이 움직이고 이러면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항상 공매도 세력처럼요. 플레이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오일 가지고요. 장난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때다 싶어가지고요. 더 부추기고 더 공격적으로 막 공매도 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투기 세력들이 붙어버리면요. 오일 가격이 이렇게 요동칩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왜 조선시대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그때 왜 투기 세력들이 매점매석하고 그러잖아요. 쌀 같은 거, 뭐 가령 흉년이 왔다 이러면 미리 막 광에다가 사놓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어떤 비쌀 때 내놓고 비싸게 팔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과거에도 있었듯이 우리 쌀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특히 이렇게 안 좋아질 때에 미리 막 싹 쓸어 담아가지고 가격 올린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가격 높은 가격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그런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가격이 이렇게 위기가 오면요. 미친 듯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마치 공매도 세력이 더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 쇼스퀴즈가 나면 그렇듯이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물금리 4.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미국이 안전하다 이래서 미국 채권을 사면 이게 내려가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높은 기름값은 기업들이 부담감을 주고 물가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인해서요.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지금 금리도 10년물 금리도 막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죠. 분위기가 지금 여전히 이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런 것이 해결되려면요, 사실 전쟁이 이제 휴전한다, 끝난다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냥 두려우면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고 운동하시고 기다리면요, 다 그냥 결국은 원래대로 back to normal,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요, 탐리가 등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탐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장이 정말 공포에 쩔어 있잖아요. 참 재미난 게요, 시장이 공포에 쩔어 있으면요, 어떤 논리적인 또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요, 씨알이 안 맥혀요. 막 그냥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고, 막 욕설을 하고, 이성을 잃게 됐죠. 그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에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주식이 하락할 때는 처음에는 좀 버티다가 나중에 다 팔고 떠나고 도망가고 막 이성을 잃게 됩니다. 막 정신줄 놓게 되는 거죠. 막 욕설이 난무하고 분노하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막 삭제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미 그런 그 하락장이나 이런 걸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럴 때에 오히려 굉장히 더 눈빛이 빛나거든요. 왜냐면 이때가 더 기회가 되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경험이 쌓이게 되면 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 테슬라들도 그렇고 막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런 걸 못 견디죠. 사실. 뭐 그리고 근데 사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400달러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별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 같았으면 테슬라가 지금 300불 초반까지 빠져주면 줍줍하기 진짜 좋거든요. 오히려 뭐 지금 줍줍하기 하기에는 지금 뭐 다른 주식이 더 많이 빠진 것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뭐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오래 잘 버티는 건요, 지금 오래 투자해 본 사람은 알아요. 테슬라를 진짜 오랫동안 투자해 본 사람들은요, 야, 이렇게 견고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막 480불 때 사고, 470불 때 사고, 450대 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막 지금 시장을 못 견뎌하겠죠. 안 오르니까. 왜 이렇게 계속 400불 초반인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 차이들이 있는데, 근데요, 탐리 보십시오. 탐리는 역시 이런 위기 때 빛이 나는 사람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을 하나 보세요. 자,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막 무너지고 그랬는데 탐리가 최근에 3월 달하고 4월 달쯤에 분명히 시장 반등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어떤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Market Resilience. 자, 시장의 탄력성, 시장의 회복성을 얘기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Despite multiple black swan events since 2020라고 합니다. 자, 그냥 길게 과거도 안 가고요. 2020년도 이후. 자, 코로나가 덮쳤잖아요. 2020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 금리 상승이 있었고,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로 블랙스완 같은 사건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랙스완이 뭡니까?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블랙스완은요. 그냥 뭐, 이 종말의 날,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아마겟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년도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뭡니까? 바로 3월 달에 코로나 덮쳤을 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왔다 이러면서요. 지금 이번 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질병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다 라면서 주가가요, 와, 그때 정말 공포 중에 공포. 이건 지금은요, 공포도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주식을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때도 막 언론들 막 조롱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워런 버핏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했냐면요. 뭐 그때 언론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버핏의 자산의 60%가 날라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버핏도 역시 예외가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꼭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그냥 이런 게 왔을 때 20% 빠졌을 때 그냥 팔고 팔았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되지 않았냐, 꼭 이런 논리 피거든요. 꼭 뭐 20%좀 빠졌을 때에 팔고 나중에 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올라올 쯤에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요, 그런 주장은 항상 뭐 워런 버핏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워런 버핏 비웃던 게 아니라 워런 버핏 웃어요. 정말 황당한 소리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항상 다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코로나가 덮쳤을 때요, 얼마가 빠질지, 언제가 바닥일지, 언제가 더 빠질지 차트 분석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그런 위기 때는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오히려 하나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맞출 수도 없고요. 공포감은요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가 바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20%대 20% 하락했을 때 팔았어야지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 나중에 후행적으로 평가할 뿐이지, 그래프를 보니까 야, 이쪽이 바닥이었으니까 20%대 팔고 나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때 현장에 돈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는요 빠지고 있을 때 이게 20% 빠졌을 때 30% 빠질지 40% 빠지고 50% 빠질지 모른다니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50% 빠졌다가 올라갈지, 60% 빠졌다가 상승할지, 또 80% 빠졌다가 상승할지 그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은 오히려 투자로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꼭 합니다. 그냥 버핏이나 이 투자 구루들은요, 그때 정말 블랙스완 같은 때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데니까요. 가만히 머물러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블랙스완이 그때도 있었죠. 22년도도 있었죠. 완전 그때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또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몇 번의 정말 이 아마겟돈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그때 에코리 주식이라는 게요. 에코리 have continued to show a remarkable strength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완전 대폭망할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주식에 있어서. 두 번째. high oil입니다. 자, 높은 오일 가격이 doesn't necessarily mean lower stocks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은 주식이 항상 낮아질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높은 오일 가격이 주식시장에 데미지를 주긴 하지만, 근데 꼭 반드시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As a net energy exporter. 자, 미국 경제가 오히려 에너지 수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기름을 팔고 뭐 이 LNG 우리 천연가스도 팔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전체적으로는 수출하는 나라로서 미국의 경제가 actually benefit from sustained higher oil price라고 합니다. 정말 오일 가격이 높게 고공행진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 경제가 이득을 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높은 오일 가격을 미국이 나중에 오히려 이게 좀 오래 가버리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높은 오일 가격이 반드시 주가 폭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지금 막 급락이 오고 하겠지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노란색을 한번 보세요. Opportunity when volatility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변동성 안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죠. 지금 이 변동성이 심한 때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Historically, markets often bottom around a period of peak fe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자체가요. 주식시장 자체가 공포가 극에 달하는 기간이 있죠. 뭐 공포가 하늘을 찔러요. 막 그냥 사람들이 공포에 쩔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 오히려 바닥인 경우가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가 막 정말 끝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정말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때가 바닥이에요. 그러면서 reinforcing the importance of staying invested 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staying invested, 그냥 계속 투자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꾸만 buy and hold 하고 있으면 돼요. 시장에서 조금만 빠지면 빨리 빼졌다가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staying invested, 투자 상태는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있다 보면요, 그 중요성을 오히려 결국은 이 volatility 안에서, 즉 이 변동성 안에서 기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그냥 머물러 기다리다 보면요, 이게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신다면 이게 이제 투자의 기본들이거든요. 하시면 결국은 또 시장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다 보면 그때 제가 진짜 노래 한번 부를 때가 또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매크로 상황 한번 잡고 가면요. 자, 지금 여러분, 브렌트유가 $100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당황스럽냐면요. 지금 오늘 에너지 기구, 제가 1부 때 살펴드렸죠. IEA가 자, 오일을, 비축유를 역대급으로 푼다 그랬잖아요. 4억 배럴을 푼다 그랬거든요. 정말 이거는 굉장한 양이란 말이에요. 400 million barrel 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버려요. 또 왜 올랐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자, 원래 이게 푼다 그러면요. 기름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정보들이 워낙 많이 돌다 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떤 불확실성이냐? 바로 이 4억 배럴을 푸는데 이 푼 기름이 과연 시장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걸리면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기름값이 또 오르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했잖아요.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400 million barrels to be physically delivered into the market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기름이 필요한 시장에 진짜로 이 4억 배럴이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일시적으로 또 오른 겁니다. 이런 분석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또 이렇게 또 튄 건요. 기름 푼다는데 왜 오르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런 물리적인 한계점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인터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요, 정말 재미나고 실제적인 얘기들이 정말 많이 이제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의 그 생각들, 또 머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의 핵심 지금 비즈니스들 있죠. 또 핵심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했는데, 자, 전부 다 읽을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먼저요. 옵티머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인터뷰인데, 자, 지금 머스크가 굉장히 흥미롭게 웃으면서 응답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보세요. It is going to be by far the most advanced robot in the world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만드는 옵티머스, 이 로봇은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진보한 로봇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나와 있는 로봇들 중에 지금 다른 로봇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진보하고 가장 발전된 로봇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본인이 이 로봇 팀들하고 늘 보고받고 회의하고 현장에서 보고 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고 방향 디렉션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볼 때도 야, 세상에서 이만한 지금 발전된 그런 로봇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으로 후반부 보시면 Nothing's even close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 발언 정말 마음에 듭니다. Nothing's even clo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댓글 달 수 있잖아요. 머스크가 가장 진보한, 가장 발전된 로봇을 만들 거라 그러면 야, 중국은 더 잘 만들 텐데, 중국이 금방 올 텐데, 뭐 이러면서 중국 지금만 덤블링하고 난리던데 이러면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nothing's even close. 어떤 로봇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로봇이 옵티머스가 곧 나오게 될 옵티머스랑 비교했을 때에 근처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사실 로봇 산업, 어떤 산업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업계에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 대략 다 알잖아요. 뭐 가령 여러분들이 태권도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뭐 파란 띠다, 빨간 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나보다 잘하는 사람 위에 품띠, 블랙띠, 검은 띠도 그 위에 뭐 1단, 2단, 3단 뭐 많잖아요. 막 날고 기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를 하면요. 자기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 로봇도 하다 보면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소위 이 업계에서 이번에 내놓는 것이 어떤 수준이라는 건요. 자기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벌써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지금 저 회사인데 비교 회사 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지금 뭐 미국 안에서는 지금 대학만 이런 얘기 나오지만 지금 이 로봇을 옵티머스가 나오는 걸 보면요.
가장 발전되고 가장 앞서 있는 로봇이 될 거라고 이제 자신하는 거죠. 이미 그쪽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걸 다 아니까 그런 겁니다. 전문가 눈에는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도 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Nothing's even close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esla will start production on Optimus version 3 this summer라고 합니다. 아, 정말 기다리던 발은 나왔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생산하게 될 텐데 그 옵티머스가 그냥 옵티머스가 아니라 버전 3입니다. 자, 버전 1, 2까지 나왔고 버전 3는 과거에도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다른 차원의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옵티머스 버전 3가 이번 여름에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이거는 정말 대박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생산을 하게 되면요, 이제 선보인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막 이제,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여기 테슬라 다이너 이런 데다가 선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행사에 가서 이 옵티머스 버전 3가 행사에서 막 봉사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뿅 가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Then probably reach high volume production next year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완전 대량 생산으로 이제 막 찍어내는 거는 내년쯤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파일럿 생산처럼 막 생산 찍어내겠죠. 지금 마치 작년 말까지 하고 올해 뭐 1, 2월까지 그 세미 트럭을 여러 대를 찍어가지고 파일럿으로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물류회사들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이제 곧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옵티머스 버전 3도요. 생산해가지고 여러 대를 생산해 보겠죠. 그러면서 테스팅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는 막 테스트를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년쯤에는 대량 생산을 가겠다라는 건데 이게요. 옵티머스 버전 3만 여름에 나와서 뭔가 또 획기적인 걸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아마 올 가을에 정말 전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그리고 올 겨울에 굉장히 하반기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옵티머스를 얻게 된다는 건데, 지금 머스크가요, 시종일관 자신감 있게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스크 확신이 있어요. 지금 로봇이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자율주행이 발전했던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버전 12까지, 12까지는 자율주행이 그냥 그렇다 할 만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건 없었는데 버전 13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버전 14는요, 완전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갑자기 S곡선을 그리면서 급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발전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옵티머스도 올해 여름에 버전 3를 딱 선보이고 하면 굉장히 센세이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대량 생산을 확대해 나갈 거다라는 건요. 굉장히 기대감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스크의 오늘 따끈따끈한 오늘 인터뷰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테슬라 투자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매크로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란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자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크로가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을 때는요. 뭘 봐야 되냐면 항상 이 기업의 테슬라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본질에 계속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이 테슬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인터뷰에서 또 지금 앞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자산가, 즉 트릴리언네어. 우리가 보통 밀리언네어라, 백만장자를 밀리언네어라 그러죠. 요즘은요, 이게 인플레도 많이 되고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백만장자는 그냥 일반 사람도 될 수 있는 게 백만장자예요. 여러분들도 백만장자가 되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는요, 좀 더 많은 사람을 빌리언네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빌리언네어가 보통 많이 써졌는데 이제는요, 일론 머스크에게는 빌리언네어도 너무 약해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릴리언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규모 자체가 다른 거죠. 1조 달러 자산가, 1조 달러의 소위 말해서 이 부자가 되는 그 클럽에 들어가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시종일관 또 기쁜 가운데 이제 이 질문도 이 사회자가 일론, 너 당신 조만간에 이제 트릴리언네어가 되지 않냐? 1조 달러 이상의 조만장자라 그래야 됩니까? 조만장자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을 좀 얘기해달라, 느낌, 이런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t really just represents a percentage of ownership in companies that I built. 들어갑니다.
맞는데 내가 이제 조만 달러가 되는데 자산이 근데 이거는 내가 그동안 세웠던 회사들의 내가 오너십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1조 달러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러니까 조만장자지만 이거는 내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위 주식이 그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을 보세요. It's not like it's sitting in a bank accoun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에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스크 부자라 그러는데 머스크가 은행 통장에 이만큼 1조 달러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때에 부자 그러면 막 은행 통장에 10억이 있고 50억이 있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은행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현금을 깔고 있는 게 아니고 The companies are doing lots of useful th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근데 그 회사가 계속해서 유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companies are doing lots of useful things라는 거죠. 자, 가령 테슬라만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 하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을 앞으로 팔게 되죠. 옵티머스 로봇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혹자는 그럽니다. 머스크 보고 야, 너 그냥 좀 주식 좀 팔아가지고 그 돈을 현금화 시켜서 은행에 그냥 현금으로 깔고 앉아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왜냐? 오히려 그게 더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이 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기업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일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스크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 주식을 이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The value of companies grow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사의 가치가 밸류가 계속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다 보면요. 그 회사 가치는 더 올라가죠. 그러면 내 자산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요? 마찬가지죠. 스페이스X도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요? 스페이스X가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보세요. 이제 항공사들이요. 스페이스X를 도입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안 타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인터넷을요. 전 세계에 보급하는 거죠. 인터넷을요. 그거 자체가 캐시플로우인 거예요. 앞으로 그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스페이스X도 좀 미친 상승이 올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좋은 기업을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이라는 게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갖고 있으면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결국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좋은 기업, 계속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주식의 1%건 2%건 5%건 갖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I own a percentage of those company.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기업들의 일부를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왜 테슬라를 사고 엔비디아를 갖고 있고 주식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또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내 재산이 늘어나는 비결은요. 결국 주식밖에 없어요. 주식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금 머스크도 왜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됐냐? 결국은 자기 회사가 계속 안 팔잖아요. 다른 누구처럼요. 제프 베조스 맨날 팔고 있고 또 제이미 다이먼도 세계 최대 은행 CEO인데 맨날 팔잖아요. 머스크는 안 팔아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대한 게 앞으로 더 커질 건데 이걸 왜 파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정말 일론 머스크의 비전, 일론 머스크의 미래를 향한 이 도전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머스크 오늘도요.
앞으로 지금 이 로봇이 들어오고 이 옵티머스가 작동되고 했을 때의 미래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머스크 이런 얘기합니다. 빨간색을 하려고 보면요. This is going to sound pretty crazy라고 합니다. This is going to sound pretty crazy는 아마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미친놈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들은요,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This is going to sound pretty crazy. 정말 이게 미친 사람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they say the economy is 10 times its current size in 10 years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지금 경제 사이즈가 지금보다도 10배는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도 economy 10 times its current size in 10 years. 와, 정말 대단하죠. 아마 경제 규모가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10배는 사이즈가 더 커질 거란 거죠. 여러분, GDP가 그렇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GDP가 10배가 더 커진다, 10년 후에.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그게 가능해? 이런 거거든요. 야, 무슨 그게 가능하냐. 지금까지 10년도 그렇게 사이즈가 안 커졌는데. 근데 이제 머스크가 greater than, 그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최소 단위로 보는 거예요. at least로요. 그러니까 지금 10배 커진다는 건데,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productivity, 즉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 경제가 앞으로 이 소위 10배 이상 더 커지려면요. 여기에 반드시 로봇이 투입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AI가 투입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은 뭘 보고 있냐면은 결국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있죠. 그리고 로봇의 투입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이 나오면 AI와 로봇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10년 뒤에는 지금 경제 규모가 10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과거에도 뭔가 기술 혁신이 있을 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이즈가 10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10배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주가는 얼마나 오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요, 이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커지잖아요? 주가도 10배 이상 커요.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각 개별 기업은요. 그러나 전체 시가총액을 봤을 때 경제 규모가 10배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전체 시가총액이 10배가 커요. 그러면 개별 기업은요, 또 다른 차원으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개별 기업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10배가 아니라 12배가 되고 15배가 되기도 하고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이 투입되게 됐을 때는 이게 만들어낼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요, 진짜 상상 불가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다시 한번 10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냥 남들이 볼 때는 뭐 헛소리 같아 보이잖아요. 또 10배 타령한다고, 야, 2배만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되게 현실주의자들이죠.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머스크가 개발해 나간, 발전해 나가는 걸 보면 본인 자신도 미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주식을 안 팔잖아요. 왜냐? 그러니까 주식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10배 이상은 충분히 경제 사이즈가 커진다. 와, 그럼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상상한다면요, 이건 상상 불가죠. 항상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 지금 현실의 이 변화에만 자꾸만 함몰되지 마시고요. 지금 뭐 너무 어렵잖아요, 현장이. 근데 기름값 오르고 막 지금 이란 전쟁 터지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 미래의 기업들, 미래의 비즈니스를 본다면요, 지금도 버틸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또 버텨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2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의 정유스티브였습니다.